누가 만든 거야 이거? 제인이. 누구를 만든 건데 이거? 이거 그냥 꼬마 눈사람. 귀여워. 이제 어디다가 둘 거야 이거? 이거 몰라. 물 텐트 앞에다 두자. 눈 많은 데다 놓고 싶어. 눈 많은 데다 두면 되지. 아, 뭔가 허전하다 그랬어. 면이에요, 면. 면은 뭐. 땡큐. 그라운드 시트 깔아야 되나 이거? 이거 안에 있어요. 아 그래? 아빠, 이모가 이거 헐. 봤는데 슬라임이 아니었대. 헐. 그래도 좋아. 이거 봐봐, 왜 이렇게 커? 감사합니다 했어? 응. 야 너는 여기 와가지고 땡 잡았다. 아니, 왜 이렇게 뭐야? 안녕하세요, 아케입니다. 제가 제인이랑 이번엔 둘이 캠핑을 왔는데 원래 이제 코트를 2개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야침 모드로 잠을 잘 생각이었어요. 아, 제가 코트를 하나를 놓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코트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이 텐트, 이너 텐트도 집에다 놓고 왔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자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같이 캠핑을 하기로 한 제 동생이 마침 고동 텐트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는 텐트인데, 뭐 주변에서는 많이들 쓰고 있고 추천도 많이 하는 텐트이기도 하죠. 이 고동 텐트를 본의 아니게 체험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에요. 만약에 제인이랑 둘만 오는 캠핑이었으면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된 김에 고동 텐트 얼마나 쓸만한지 2박 3일 동안 한번 잘 써보고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소감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무 세팅을 마저 마무리 좀 해볼게요. 일단 고동 텐트는 사이즈가 되게 좋네요. 이너 텐트에서 잘 때 사용을 하는 스페로 더블, 그랜드 더블 사이즈랑 딱 맞게 떨어지니까 오히려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포근한 2박 3일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아이랑 둘이 딱
머물기에 좋은 사이즈의 텐트인 것 같습니다. 저 하나 사야겠는데 스마트에 얘기를 잘 해야 되겠는데. 오늘은 크리스마스 주간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이 릴리즈 되는 날짜는 2023년이 지나간 2024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어쩌면 제가 2023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스스로 뭔가 다듬고 정리하고 2024년을 계획을 하는 그런 캠핑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 한 해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넋두리를 늘어놓게 될 거예요. 다소 지겹더라도 뭐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 저희 가족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과 저를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두 개 남아가지고. 제인이가 안 깨웠으면 아빠 내일 차 좀 빼달라고 연락. 나? 제가 오늘 그라미치에서 계속 커플만 샀어요. 이것도 사고 바지 사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 산 거야? 네. 똑같은 그때 색깔로? 할인할 때. 바지가 너무 잘 맞대요, 본인이랑. 원래 그래. 그 브랜드가 자기랑 잘 맞으면 앞으로 이제부터 다른 바지 잘 안 입거든. 맞아요. 또 오빠는 입어보고 또 꼭 사야 되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상의는 안 입어야 될 것 같아. 2X라지 딱 맞을 것 같아. 바지는 바지는- 엑스라지 입으면 돼. 네, X라지 딱. 저거 흐르는 건데 몰래 이거 안 흐르는 척 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환불 금지. 환불 안 돼. 이제 먹어볼까 이제 말 그만하고. 아까 엄마가 뭐라 그랬어? 아까 엄마가 뭐라 그랬지? 이모 삼촌한테 말 너무 많이 걸지 말아 그랬지. 맛있습니다 어머니. 전 악행입니다. 근데 왜 악행이라고? 네가 악행이라고 한 거야? 내 발이 안 닿아. 아끼니가 했는데. 너무 귀엽다 근데 악행. 약간 토끼 응. 그지? 제인이가 마지막에 이응으로 끝나는 거 좋아하는데 약간 퀭해 보여서 그런가? 근데 제 그때 항상 같이 갔다 영상을 보여드렸거든요. 한 5번 보셨다 하더라고. 무조건 진주한테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다쳤을 때도 뭔가 다 당연했어요. 그냥 당연하게 내려와서 직장에 있는데 와서 혼자 왔다 갔다 병원 간호하고. 저는 그거에 그냥 모난 부분이 없었던 거랑 두 번째는 제가 진짜 무뚝뚝하고 뭔가 그런 표현 같은 걸 잘 못해요. 근데 연애를 하기 전부터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를 꼬시려고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그런 부분이 막 저한테 표현하고 막 100%지 이런 게 있었는데 사귀고 나서도 솔직히 지금도 뭔가 그런 사랑 표현 같은 거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 입에서 먼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먼저 못하는 성격인데 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 진짜 어쩔 수 없이라도 그렇게 그래. 하게 되는 연애는 게 큰 것 같아요. 현실이 연애를 할 때는 또 달라. 둘러 있을 때는 뭔가 저희 집 자체가 진짜 막 엄청 무뚝뚝해서 서로 막 이런 거를 아예 못한단 말이에요. 오빠도 알아요. 최근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웨딩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엄마는 계속 저희 사진은 저희 되게 잘 나왔다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한 번도 예쁘다 말을 안 해요. 근데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엄마는 예쁘지 않으면은 예쁘다고 말 안 하고. 엄마도 티구나. 네, 약간 그래요. 근데 이제 오빠랑 같이 있을 때 또 엄마가 끝까지 뭐 얼굴이 뭔가 어딘가가 이상하게 나왔다, 무자연스럽다 막 이러는데 이제 오빠가 거기서 제가 더 앞으로 더 예뻐해주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안에서 절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멘트인데 엄마도 아마 그때 놀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큰 사위가 또 저런 사람이 또 있으면 좋지. 그런 집에서 아주 그냥 먼저 그냥 저희 엄마한테 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저도 안 그러거든 엄마한테. 그런 부분이 좀 고마운 거 같죠. 근데 형이 말한 부분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려고 노력해서 그래, 나오는 그래.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꾸준해야 돼. 결혼하고도 계속 그런 사이가 돼야 되고 그런 남편이 돼야 돼.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돼. 그럴 것 같아. 그거를 익숙해지면 잘 못해. 넌 지금 장모님한테도 잘해야 되는 시기라서 그쵸 그쵸. 더 그랬던 걸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으로 보여줬으면은 그렇게 살아야 돼 앞으로도. 그건 자신. 그게 제가 그렇게만 하면 돼. 억지로 그렇게만. 하고 그런 게 그럼. 아니에요. 정말로 그냥 어머니 목소리 듣고 저는 그래.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 부모님이 한 분 더 생기는 거니까. 네. 그거 엄청 중요한 거야. 나는 그걸 잘 못하거든. 난 연락도 잘하는 편이 아니고. 생각보다 별게 없던데? 결혼해보니까 진짜. 오빠 어떻게 보면 좀 오빠도 어떻게 보면 내 주변 친구들 중에서 오빠가 더 이렇게 잘하는 게 있는 거지. 내 입장에서. 아, 다른 친구들 남편들이나 남자친구랑 비교해봤을 때 얘가 나은 게 많지. 예, 예.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래. 그렇게들 다들 살아. 내 남편이 최고지. 너한테 무관심한 상황이야 라고 느껴지게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때가 오면 결혼한 지 한 6년차 7년차 정도가 되면 보통 이제 그 정도 되던데 이제 톱니가 다 갈려서 각자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돌긴 돈단 말이야.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와. 그럼 아기가 태어나고 부모님들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로 둘이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생기고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와. 갈려있는 상황에서 되게 간극이 생겨버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변화가 생겨도 그냥 흘러버려. 그 공간으로 그냥 틈으로 들어가 버려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갈린 상태로도 어느 정도는 살짝 붙어 있으면은 문제가 생기면 그 사이로 싹 스며들어가면서 뭔가 펼쳐져. 이렇게 반죽처럼 해결이 된 뭔가 이게 느껴져? 내가 지금 표현하는 게 막 이상한 게 막 뭉쳐져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그 사이로 들어오면서 좋은 반죽처럼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내 요즘에 수마랑 제일 자주 하는 얘기가 그건데 열심히 살자, 화이팅 하자. 어감만 넣고 보면 살아가는 사이끼리 한다는 얘기보다는 사실 무슨 팀메이트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그게 되게 현실적인 것 같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널 사랑해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 너구리다 너구리. 오늘 날씨 엄청 좋네 제인아. 진짜 맛있어. 여기 반짝이 묻었어. 아빠한테? 여기? 여기? 이제 라면 하나를 다 먹네 장재인. 왜? 많이 먹어서 잘 먹어서. 맛있다. 맛있어?
이런 김치는 웬만한 음식들 다 잘 어울려. 여기다가 난 카레 좋아하는 가져갈게. 카레면 특이하지 않아. 약간 진짜 없어요. 하나도 없어. 단 하나도 없다고. 맞잖아. 와 그런 식이면 나도 갖고 싶은 거 졸라 많아. 아니 그런 랭글러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그런 식이면 나도 엄청 갖고 싶은 거 많은데. 오늘 불만 나니까. 그래서 꽉 차. 그러니까 어제는 이런 걸 싫으니까 꽉 차는 거야. 이런 걸 싫어. 어제 심지어 제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제가 아파트 캠프 둘째 날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은 한 3, 4도 정도 오른 날씨고 바람은 없고 어제 내린 눈이 좀 소복하게 쌓여 있는 정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텐트 문 딱 열고 나가는데. 잠은 잘 잤어요. 근데 어제 새벽 기온이 너무 낮아가지고 코가 좀 시린 그런 날씨 있죠. 바닥이 아무리 따뜻하게 잘 돼 있고 난로를 잘 돌리고 있는데도 코가 이렇게 시린 정도로 잘 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다행히 옆에 제인이가 잘 자줘서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저희 둘 다. 고동 텐트는 둘이 쓰기 되게 좋던데요. 잠만 자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에 딱 좋아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수마한테. 이 스카이돔이랑 같이 썼을 경우에 이너 텐트나 치게 되면 스카이돔의 절반 정도 사이즈가 소비가 되는 거죠. 근데 고동 텐트를 치니까 남은 공간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좀 더 같은 텐트라도 4명의 가족이 다 나오지 않았을 때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써볼 필요도 없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쓰긴 됐지만 하룻밤 잘 지내고 나서 보니까는 꽤 좋더라고요. 제가 매년 겨울에 캠핑을 하고 있지만 이런 날씨에서 캠핑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손에 꼽아요. 바람이 안 불고 실내는 굉장히 따뜻하게 해놓을 수 있는 정도고 밖에 나가면 되게 상쾌한 기분이 드는 그런 날씨입니다. 근데 동계 캠핑을 딱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 보통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날씨예요. 꽤 쌀쌀하지만 상쾌하고 너무 건조하지 않은, 햇볕이 쫙 내려졌을 때 눈에 반사돼서 훨씬 다른 계절보다 더 시야가 트인 느낌? 오늘이 딱 그런 날씨입니다. 제인이랑 아침에 눈사람을 크게 한번 만들어 보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만큼 눈이 없어서. 그지? 좋다.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2023년은 저한테 꽤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변화도 많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짐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유튜버로서 어떻게 앞으로 더 영상을 만들어야 될지, 캠퍼로서 어떻게 더 바른 그리고 더 좋은 캠핑을 해야 될지,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지, 아이들의 아빠로서, 처마의 남편으로서 더 좋은 가장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저한테 가장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제인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학부모가 됐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빠가 된다라는 거, 아빠에 대한 포지션은 사실 크게 예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감정보다는 설레었던 감정이 훨씬 더 컸습니다, 확실히.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얘한테 쏟아야 되는 관심의 질량이 달라진다기보다 밀도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이가 그만큼 더 많이 변화하는 시기를 겪어야 될 테고, 저는 거기에 맞춰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겪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딱 지나 보니까 이제 제인이가 내년에 2학년이 되잖아요. 저나 그리고 수마가 생각보다 꽤 좋은 학부모로서 1년을 같이 보내게 된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앞으로 아이가 이렇게 착하게 커졌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가장 큰 변화는 이 친구가 학생이 되었다는 거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저는 한 회사에서 거의 18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계속 하고 있기도 하죠. 원래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영상을 만드는 거를 좋아하긴 했지만 취미가 아니고 누군가의 상업적인 용도의 보탬이 되는 그런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이 됐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42살 먹은 저의 굉장히 긍정적인 자신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뭔가 아직 할 수 있는 나이구나, 아직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인생 전체로 봤을 때도 굉장히 깨닫는 게 많았고 앞으로의 성장을 좀 열어놓고 스스로 바라봐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뭐 혹시나 저처럼 한 직장을 오래 다니고 월급쟁이로 막 쭉 살아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딘가에는 보여줄 수 있는 실천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씩, 급하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른 작업들도 조금씩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런 큰 자신감을 얻었으니까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뭐 이런 작은 변화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그렇게 다양한 변화를 마주하면서 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들, 아빠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재능을 조금씩 펼쳐보는 한 해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넘어서 공간으로 가는 길.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오토는 문을 닫아놨던데 아예. 마지막 세 번째 저한테 찾아온 변화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런 겁니다. 원래는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뭐 애초에 별로 없기도 했지만 그분들이랑 교류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정도의 친밀감은 감히 시도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아직은 입에 담기 좀 간지럽긴 하지만 유튜버로서 그리고 뭔가 조금씩 영향력을 넓혀 가보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기에 바른 방향으로 좀 더 다양한 시도를 캠핑이라는 취미 안에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었던 아캠프였었어요. 한 40팀 정도가 그때 모였었는데 어떤 캠핑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좀 더 좋은 경험을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캠핑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여기저기서 교류를 하고 계시는 걸 보고 참 잘했구나. 그 고생을 특별히 누군가에게 꺼내놓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고생은 충분히 할 만한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좀 더 한 발짝 나가볼 생각이에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를 같이 만들어 가보는 캠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해보고 있고, 뭔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은 제가 이 채널, 아캠 채널을 통해서 꼭 과정 중간중간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을 하면서 제가 얻었던 많은 좋은 사람들과 많은 좋은 경험들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2024년도 제가 기록을 남기는 이 행보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힘이 더 많이 나서 더 열심히 꺾이지 않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존나 시끄럽네. 항상 보면은 1년 내내 사실 평소에는 잘 생각 안 하던 것들을 새해가 되면서 소원을 빌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 예를 들면 가족의 건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원으로 비는 것보다는 평소에 잘 살펴보고 걱정해주고 같이 나서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원을 빈다는 거는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많이 묻어있는 문장 같아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사람들을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의지를 얘기를 할 때는 보통 노력이 동반된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뭐 다이어트라든지 금연이라든지 금주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해가 바뀌면서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서 시작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에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만약에 2024년 올 한 해 다이어트든 금연이든 금주든 내가 그동안 행동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제가 필요하거나 노력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면 2025년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돌이켜 봤을 때 후회를 하지 않는 정도의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노력의 크기를 사실 가늠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노력이라는 거는 누군가 평가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평가를 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 정도면 진짜 난 잘한 거야, 이 정도면 난 충분히 만족해 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년 이맘때 2025년이 됐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소원이자 동시에 노력이 필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파이팅을 해야 되는 것들이라 올 한 해는 그렇게 지내보려고. 아, 2023년 올 한 해 정말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캠핑이 일상에서 힘든 상황들,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2024년에도 늘 그래왔던 것처럼 꾸준히 즐거운 마음으로 캠핑할 예정이고, 열심히 또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입이 닳도록 마르도록 말해도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게 있죠. 겨울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난방 사용하시고 또 건강하게 캠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에도 여러분 캠핑하세요. 너도 해. 캠핑하세요. 너구리.